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방어권은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통령의 경우도 법적 절차에 따라 여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근거 1.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 역시 적법 절차는 수사 및 재판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헌법 제27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기소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절차에서 방어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소송법에 따른 변호권 보장.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통령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 및 항소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대통령의 주요 방어 논리. 대통령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엄의 정당성 주장. 국가 비상사태로 인해 헌법 제77조 계엄 선포권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국가의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는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즉,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명령의 오해 또는 왜곡 주장. 국회 의사당 진입 명령에 대해 군이 명령을 오해하거나 과잉 대응했다는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본래 취지가 강제 진입이 아닌 질서 유지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부하들의 독단적 행동 주장. 특전사 및 수방사 지휘관들이 자의적으로 행동했으며 대통령은 강경 대응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최종 보고를 받지 못했거나 일부 명령이 왜곡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헌법적 책임과 형사 책임의 분리 주장. 대통령은 헌법상 계엄 선포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 직접적인 범죄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 내란죄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방어권 행사 시 법적 절차.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기소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심리합니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재판 절차. 탄핵이 인용되거나 임기 종료 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형사법원에서 공판이 열립니다.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 증거 부족 및 명확한 의도 부재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3. 국제법적 대응. 대통령 측은 국제기구, UN 국제형사재판소 등의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며 법적 조력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결론.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 가능성.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와 관련하여 변호인 선임, 진술 거부, 공정한 재판 요구 등의 기본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일 계엄의 합법성과 군의 자의적 행동을 주장하며 책임의 분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3. 궁극적으로 법원은 대통령의 지시 수준, 명령의 명확성, 군의 행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의 범위를 판단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으나 군을 동원한 물리적 행동이 입증될 경우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